대구시가 전기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 시내 어디서든 반경 5km 안에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교육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등 각종 교육자료 기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년 전 대구에 문을 연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많은 시민들에게 아픈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천적 곤충 생산 장목반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위에 문을 열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부담을 줄이면서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래형 자동차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는 전기차는 마땅히 충전할 곳이 없다는 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대구 어디에서든 반경 5km 안에서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대구시의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환경공단 직원이 대구시청 별관에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30분 만에 충전이 끝나는 급속 충전기 한 대와 4시간이 걸리는 완속 충전기 석 대가 이곳에 새로 설치된 덕분입니다. 현재 대구 시내 20곳에 30대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달 중에 설치를 더하면 100대까지 늘어나고 다음 달부터는 대구 시내 어디서든 반경 5km 안에서 충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충전기 위치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곧 개발되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콜센터도 들어섭니다. 충전기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시스템 개발 중이고 3월 중에는 대구시에 16년도에 보급한 100기를 이용자가 아무 애로사항 없도록. 현재 대구를 누비는 전기차는 300여 대로 대구시는 올해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2,400대까지 2천만 원씩 보조금을 줍니다. 4천만 원짜리 중형 전기 승용차를 2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다는 얘긴데 개별 소비세 등 460만 원의 세제 혜택에다 유료 도로 통행료까지 면제해 줍니다. 충전기도 공용으로 사용하면 무료로 설치해 주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산 터널이든 유료 도로도 이제 무료로 하면서 또 3년 동안 전기 요금을 50% 깎아주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기차를 사면 3%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은행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게다가 전기 요금이 휘발유 값의 10% 수준에 불과해 연료비 절감 효과도 큽니다. 미래형 자동차 선도 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시의 적극적인 전기 자동차 보급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교육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자료 기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등 시대에 따라 어떤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지금까지 15,000여 점 모였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근대식 학교가 처음 설립된 19세기 말 교과서에서 근대 교육의 첫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우리말을 쓰면 처벌하는 등 일제강점기 황국 식민화 정책을 주도했던 5권의 책도 수집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세 번째로 교육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며 지금까지 15,000여 점의 교육 자료를 모았습니다. 가치가 있는 게 선생님과 학생들과 교감을 볼 수 있는 어떤 교환 일기 같은 것들, 선생님이 학생들의 편지에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주는 이런 것들이 교육적으로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박물관 추진의 한 시민은 18세기 과거 답안지와 조선 백자, 시대별 교과서 등 자신이 수십 년간 모아왔던 각종 자료 약 5,000점을 기증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육박물관으로 가는 게 안 낫겠느냐. 박물관에 가서 학생들이 보고 뭐 그중에 한 명이라도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나온다면은 기증에 있는 보람이 있을 테고. 대구시 교육청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자료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최초의 그 시각장애인 학교도 세워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명한다든가 아니면은 섬유산업과 관련돼서 산업체에 옛날에 학생들이 그 일하면서 공부했던 그런 야학 관련 산업체 학교 관련 자료들
이게 도시락입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대구 교육박물관은 교육자료 전시뿐 아니라 과거 교육과정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화나고 마음이 무거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다소 가볍게 들을 만한 관련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최순실 통화 녹취록과 특검 청소 아주머니 일침 등을 패러디한 노래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안동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정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유, 그걸 왜 못 막았어? 걔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최순실 씨 특유의 말투가 서정적 기타 연주와 어우러져 웃음을 유발합니다. 최 씨의 목소리 흉내는 개그우먼 전영미 씨가 라디오에서 선보였던 성대모사입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공개된 최순실 육성을 패러디한 이 노래는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어 정식 음원으로까지 출시됐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너무 억울해요. 환경미화원 아주머니의 분노가 화제가 됐던 최 씨의 특검 출두 장면을 풍자한 제2탄 너무 억울해요. 최 씨 발언과 억울한 듯한 노래 목소리, 후렴구로 들어간 환경미화원의 일갈이 웃음을 자아냅니다. 며칠 전에는 청문회 블랙리스트 추궁에 김기춘 조윤선 증인의 답변을 풍자한 제3탄 각종 모르쇠도 나왔습니다. 노래를 만들고 부른 심재경 씨는 83년 대학가요제 대상 에밀레의 싱어송라이터로 고향인 안동의 사투리 노래로 음반을 내기도 했던 가수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의 좀 억울함도 있었고, 그래서 최순실의 심정으로 노래를 했는데 그거를 들음으로 인해서 약간의 쾌감, 카타르시스, 그래서 좋아하시지 않나. 심 씨의 시국 풍자곡은 현재 유튜브 조회수 10수만 뷰와 신문 방송에 연일 소개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는 국방부가 5개 지자체에 이전 의향을 묻는 공문을 보내 지자체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뒤 예비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당시 현장 분위기와 실제 지자체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공식적인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기로 했으며 그 시기는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시 본청의 경우 66%, 구군과 공기업은 60%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의 상반기 집행 목표액보다 5에서 8%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대구시는 특히 1, 4분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했고 상반기 신속 집행 대상액은 5조 1천억 원가량 됩니다. 대구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서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지은 지 100년 가까이 된 2층 목조 건물에는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이 담긴 영상과 유품, 각종 자료가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고 김순학 할머니의 유산과 시민성금 등으로 6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첫 달 1,700여 명이 찾았고 이후에도 매달 700여 명의 시민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공간이 생겨서 많은 또 다양한 활동들이 또 생기니까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세워지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사관을 둘러본 방문객들은 피해 할머니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돈으로 한 합의라서 옳지 않다는 거를 좀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싶고 저도 와서 이제 좀 보고 가고 싶고 해서 정부에서도 힘을 썼으면 좋겠고 일반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관 측은 앞으로 중구 근대골목 투어와도 연계하고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강의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광복회 경북지회가 독립유공자 문패를 제작해 보급합니다. 광복회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문패를 제작해 경북 지역 독립유공자 480가구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광복회는 특히 생존 애국지사는 지부장이 직접 방문해서 문패를 달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천적 곤충 생산 장목반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위에 생겼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단가도 낮춰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토와 오이 뿌리에서 서식하는 작은 뿌리 파리의 천적인 총체가시응애가 쌀개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농약 대신 천적 곤충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지금까지 작은 뿌리 파리 방제를 위해서 네덜란드산 총체가시응애를 사들여 이용했습니다. 330제곱미터 재배지에 70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농가 10곳으로 구성된 군위의 한 장목반이 지난해 농민사관학교에서 천적 곤충 생산 과정을 교육받고 경북대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재배하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경지 면적이 자꾸 넓어짐으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야 될 것이 바로 천적을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북대 친환경 농업연구센터는 더 나아가 올해는 지중해 이리응애 등 여러 천적 곤충 등을 대량 생산해 해충 방제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상부의 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지중해 이리응애를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지하부와 지상부에 있는 해충을 동시에 이제 방제할 수 있겠고요. 자체 생산한 천적 곤충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 단가까지 낮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대학교 김상동 총장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다른 대학들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통합도 제안하는 등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교육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1, 2학년에 전공 교육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고 총장 임용 과정에 불거진 갈등 해소를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총장 선출 방식도 직선제를 포함해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양이를 학대하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현상금까지 내걸었는데요. 안동에서는 길고양이 쉼터에서 한 마리가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2마리가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태화동의 길고양이 쉼터. 마당 한가운데 놓여진 고양이 사체 주변에 잘려나간 꼬리와 털 뭉치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고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 곳곳이 피투성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발버둥친 기색도 역력합니다. 뒷다리 피부는 다 벗겨졌습니다. 흉골 부러져 있고 뒷다리 쪽에 피부가 다 벗겨져 있는 상태고요. 갈뼈 쪽에 부러져 있고. 아프고 갈 곳 없는 고양이를 돌본 지 24년째. 3년 전부터 이곳에 털을 잡고 고양이 40여 마리를 돌보던 임유정 씨는 어제 오전 아침밥을 챙겨주러 들렀다가 사체와 마주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6년 전 새끼 고양이 시절부터 임 씨가 돌본 아이였습니다. 여기 와가 이 비참하게 끝을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소름 돋고. 정체불명의 습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양이 보호를 위해 두른 우리 철망은 위아래로 뜯겨져 나갔고 고양이 2마리도 사라져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임 씨와 경북 유기동물보호협회는 학대범을 잡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반려묘 인터넷 커뮤니티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학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법원과 검찰청사 이전지가 올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임을 앞둔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청사 이전 후보지를 두 곳으로 압축했다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고법원장은 현재 후보지 장단점을 분석하는 단계이며 입지를 결정하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도 부동산 투기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후보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늘 대구지법 4층 중회의실에서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빠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 이용이 힘든 채무자에게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신용상담 보고서를 무료로 나눠주는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지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이 대구에서 이뤄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영남대학교 병원 중앙수술실에서 W병원 우상현 원장과 의료진들이 35살 손모 씨에게 왼손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2년 전 사고로 의수를 쓰고 있던 손 씨는 뇌사 판정을 받은 48살 남성에게서 팔을 기증받아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팔 이식 수술은 세계적으로 20여 개국에서 70여 건만 실시될 정도로 고난도 수술로 꼽힙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달 실시한 초등학교 입학 예비 소집 불참자 가운데 42명이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10일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되면 지자체, 경찰과 협조해서 소재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구의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모두 2만 2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1,300여 명이 불참했는데 해외 체류가 426명, 입학유예 416명, 입원 30명 등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50분쯤 경산시 암양면 용암리에 있는 목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30분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공장 내부에 목재가 많아 완전히 진화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계란 대란으로 외국산 계란이 수입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AI 청정 지역인 경북산 계란은 고유번호 14와 농장이나 생산자 이름이 표시돼 있다며 안전한 소비를 당부했습니다. AI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산란계가 32% 이상 줄면서 경북의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전국 1위, 계란 공급 비중도 28%로 전국 최대가 됐습니다. 한 판에 10,000원 이상까지 치솟던 계란값은 설 이후 상승세가 꺾여 8,9천 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신임 경제부지사에 우병윤 정무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청송 출신의 우 신임 경제부지사는 19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1984년 공직에 입문한 뒤 공보관, 경주부시장, 안전행정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현 정병윤 경제부지사는 경북 도립대 총장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초중고교 졸업차를 맞아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을 위해 순찰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졸업식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17일까지 강압적 뒤풀이 행사가 우려되는 장소에 순찰차와 경찰관을 배치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합동 순찰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졸업식 뒤풀이 도중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을 던져 괴롭히면 폭행죄로, 뒤풀이 명목으로 돈을 뺏으면 공갈죄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